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검찰 소환에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밝힌 이 대표 연설에 대한 당내 분위기 궁금한데요. 한 달에 한 번 뉴스킹을 찾아주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전혀 못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몰랐고 당의 주요 분들도 잘 몰랐다는 거네요. 그 본회의 전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뭐 최고위원들한테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만 알고 있었던 거죠. 최고위원들하고 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뭐 등등 지도부만 알고 있었고 당내 분위기는 어땠어요? 이 얘기 나오고 나서 그 안에서도 웅성웅성거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다들 처음에 이제 좀 놀랬고 근데 뭐 잘했다죠. 뭐 잘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작에 좀 하지. 하려면 진작에 좀 하지 왜 이제 하냐 그 말씀이시네요. 이게 지금 연설문에 사전에 포함된 거 아닌데 아마 좀 즉흥적으로 말씀대로라면 최고위에서만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미리 배포된 엠바고 걸린 스크립트에는 그게 없었고 아마 저 블라인드 스크립트에 그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뭐 포함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선언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현실적으로는 국회법상 이제 7월 이 국회 회기 비회기입니다. 7월이 그리고 8월도 15일까지 비회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체포동의안을 걸려면은 7월달에 또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비난이 아마 대단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김은경 교수가 이제 아마 오늘부터 뭐 회의를 시작한다는 것 같은데. 혁신이요? 그 혁신위에서 뭐 지금 친명이 얘기하는 뭐 대의원제 폐지, 뭐 당원 소환제 뭐 이런 것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쪽으로 주력하려고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도덕성 문제도 도덕성 회복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딱 걸려 있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꼬를 좀 틔워주는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어저께 뭐 이제 민주당 혁신위는 어제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어제 지난 민주당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안 열어주고는 힘들고 또 세 번째 이유라면 아무래도 2월 말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까스로 그때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시 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고 장담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못 하죠. 뭐 그때 당시에 요번 한 번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었으니까 가결이 된다면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타격이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체포 특권 이렇게 포기 선언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사퇴 요구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하고 뭐 다른 건가요? 완전히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개 중에 하나죠. 여러 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건 방탄 논란 그리고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거죠. 지금 뭐 리더십 리스크도 또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했다 해가지고 뭐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가자. 뭐 이렇게는 직결되지는 않죠. 자, 혁신위원회 11시에 이제 첫 회의가 열립니다. 뭐 이게 당내에서는 좀 혁신위에 기대가 큰 겁니까? 우려가 더 큰 겁니까?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뭐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더 많다. 뭐 11시에 한다는 말씀도 지금 저는 앵커한테 처음 듣네요. 그래요? 잠시 후 11시에 이제 첫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려면은 회의를 하려면 이제 혁신위원들 뭐 지금
10명, 10여 명, 예. 10명이라고 하고 위원장까지 11명 아닙니까? 그러면 혁신위원이 누구로 지금 선임이 됐는지 좀 알아야 할 건데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도부의 별동대 아니냐. 혹시나 또 여당에서는 뭐 이재명 지도부 마트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원이 어떤 사람들로 꾸려지냐 그 면면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혁신위가 그러면 어떤 걸 의제로 잡고 활동을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의원제 폐지나 당원 소환제를 뭐 새로 만들자 뭐 이런 쪽에 주력을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뭐 저 대선 지선 패배 평가 또 현 지도부 1년에 대한 평가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혁신이하고 지도부와 관계. 그렇습니다. 뭐 외부적으로는 우리는 뭐 지도부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한다 하지만 뭐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도부의 입김 하에 있다는 게 드러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저 진짜 저 독립적으로 가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혁신이가 이게 제대로 가는구나 아니면 이건 뭐 괜히 그냥 하는 거다 뭐 이런 평가가 이제 곧 나오겠죠. 김은경 위원장의 합류 요청에 의원들이 좀 난색을 표했던 보도도 있던데 혹시 의원님은 김은경 위원장 아시는지 아니면 그 전에 연락 받은 적이 있는 건지? 저한테는 당연히 안 하죠. 전혀 안 왔습니까? 지금 위원들도 전혀 모르시는 그런 상황이고. 모르고요. 뭐 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뭐 지금 이재명 체제 1년 평가, 대선 평가, 지선 평가 하자. 이거부터 그걸 제일 뭐 중요시할 날리실 거니까. 뭐 절대 그런 거는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친명 비명 간에 이 당의 주인이 당원이냐 국민이냐 놓고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결국 또 공천권 둘러싼 신경전 아니냐 이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주인이 당원이냐 국민이냐 한 건 이제 뭐 당원 100%냐 뭐 5대5냐 현재 룰로 가느냐 이게 뭐 공천 룰하고 직결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사정을 보면은 정말 그 실제 이제 본선 가서 총선에서 표를 행사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 민주당 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참 난리치고 있네. 그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분명히 그때 그랬거든요. 총선 TF가 있었고 그 단장이 이계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 이해찬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그 시스템 공천, 그거 거의 다 가지고 가고 몇 개 좀 변동했다. 그래서 그걸로 공천 룰은 세팅이 끝난 걸로 이제 저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혁신이 얘기하면서 또 공천 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게 조금 의아스럽다 하더라도 좀 미세 조정만 가능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출마설이 나오는 조국 전 장관 뭐 총선 패배로 가는 거다.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셨거든요. 못 나오게 아니 그 피선거권인데 어떻게 못 나오게 하겠습니까? 나오는 건 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있다면 안 나오신 게 정말 좋지 않겠냐 맞다, 이 말이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못 나오게 하겠습니까? 이 검찰이 조민 씨까지 지금 기소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공소시효가 조금 남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가 요즘은 뭐 많이 희화화됐습니다만 국회법에 보면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이익을 우선을 해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서 뭐 모든 걸 바쳐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개인의 한을 푼 개인의 신원을 위한 자리는 아니죠. 네.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현 정부 심판 구도에서 네. 공정, 박탈, 뭐 배신감 이런 쪽으로 구도가 치환될까 봐 걱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다면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 분위기에서 네. 다른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공정이 화두가 되고 예. 그리고 금수저 박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총선에 좀 불리할 수 있다. 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네. 무조건 불리하다. 무조건 불리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에서 제3신당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금태섭 뭐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이 적대적 공생관계의 네. 거대 야당 체제에 균열을 내야 됩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금태섭 양양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예. 제3지대 움직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편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 사실상 이 동력을 크게 얻기는 힘들어요. 예컨대 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예, 그런데 예. 그렇게 가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어쨌든 얘기네요. 이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단순 소선거구제로는 이게 지금 힘들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양당 공천 탈락자들 그 이삭죽기 네. 식으로 또 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렇다면 이게 큰 울림을 주는 거는 힘들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네. 내년 총선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있을 4년 후의 총선까지 네. 염두에 두고 긴 호흡으로 간다면은 뭐 좀 국민들께서도 괄목할 만한 그런 움직임 아니냐. 뭐 그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수능 발언 논란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대통령실 또 여당에서는 진위가 또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주워 담는 게 지금 뭐 한두 번입니까? 네. 예. 그 뭐 바이든도 있고 5세 취약 생각이 자꾸 나고요. 5세 입학. 예, 69시간 그때 갖고. 근데 요번에 이 대입 이거 킬러 뭐로 지금 이 킬러 문항은 삭제하겠다. 킬러 문항으로 이제 지금 돌았지만 이거 제대로 수습 못하면은 이거 엄청난 파장이거든요. 이것도 파장이라고 보십니까? 5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대한민국의 자타칭 교육 전문가 아닌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내 자식이 자식 농사를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지어왔는데 수능 5달 남겨두고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뭐 제도가 바뀌고 그래서 이게 판이 출렁거리고 그래서 내 자식한테 불리하게 될 것 같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뭐 킬러 문항 없애는 게 사교육 없애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이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이게 분명히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거 올해 수능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또 모든 사람이 입시학원으로 또 지금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네. 상담받으러. 이게 사교육을 또 더 조장하는 거죠. 예.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만기칠람 하는데 예. 정말 이렇게 만기칠람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어저께 누가 말씀하셨더라? 대통령께서는 조국 사태 뭐 수사하면서 입시 전문가가 됐다고 이렇게. 대입제도에 누구보다 뭐 능통한 해박한 전문가다. 입시 전문가다. 예. 야, 참 윤비어 첨가도 이런 윤비어 첨가가 없다. 네. 저도 뭐 검사 출신이지만 그리고 농담으로 어떤 사건 수사하면 그 분야에는 전문가가 된다. 옛날에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농담으로. 약간 농담이죠, 그거는. 그런데 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전문가는 다 검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기업 비리 수사하면은 기업
전문가죠. 네. 뭐 학폭 수사하면 교육 전문가고 코인 수사하면 가상화폐 전문가고 네. 모든 전문가는 다 검사합니다. 그런데 그 병리적 현상에 천착해 가지고 파고드는 거하고 그 전반적으로 그 경영하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같은 겁니까? 네. 이러니까 이게 저 뭐 검사공화국, 검찰공화국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모르겠는데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보다 해박한 대입제도의 전문가다 대통령. 이제 그러면 뭐 그동안에 하셨던 많은 사건들 전부 다 전문가니까 붙여 필요 없겠네요. 그냥 다 하시면 되겠네. 자, 이 가운데 지금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하고 감사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수능이 11월 16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잡혀 있습니다. 이제 5달도 안 남았죠. 네. 지금 수능 출제진 선정하고 이제 실무 작업에 막 들어갈 때라고 합니다. 틀 세팅은 다 돼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흔들어 버렸잖아요. 거기다가 교육과정 평가 원장이 또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네. 수장도 없고 올해 수능 어떻게 치룰지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이다. 예. 그리고 지금 앵커나 저나 만약에 출제하러 들어와라. 네. 라고 저희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겁나서 들어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예. 누가 이 문제 출제했어? 이거 잘못하다가 고발당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예, 손해배상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그 수능이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이번 수능 논란으로 내년 총선에서 강남이나 목동, 분당 같은 경우도 격전지 될 것이다.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전국이 뭐 다 격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판이 흔들거리면 네. 수험생 눈 집은 공부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상관없이 다 학원에 지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집중을 해야 될 거냐? 네. 그럼 나한테 맞춤형 진단을 좀 해주라. 쪽집게를 지금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거 돈 안 듭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